나무에, 즉 나무 몸체를 가진 이런 공구함이나 혹은 가구에 칠을 하는 방법, 그림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칠을 하고자 하는 것이 나무이기 때문에 나무에 우리가 칠을 하고자 하는 면, 즉 나무의 가공면에 대해서 우선 좀 알아야겠습니다. 이 매끈한 면, 넓은 판재에 매끈한 면, 이렇게 넓은 면이 사포질이 되어서 오는 상태입니다. 사포질. 큰 기계에 집어넣어서 기계로 사포를 해서 오는 표면인데, 이 표면은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식의 표면입니다. 쭉 바른 직선에, 똑바로 보이는 직선의 표면이고, 우리가 톱질해서 잘라서 뭘 만들 때에 자르는 톱질의 표면은 뭐 이런 식입니다. 이게 이제 톱질이 된 상태, 여기 이제 사포질을 해서 오는 원래의 상태. 그래서 이런 부분은 대패질을 해서 바르게 깎아줘야만 합니다. 정리를 해주는 거죠. 매끈하게. 그럼 대패질을 하면 이런 표면을, 대패질을 해서 어떤 표면을 만드느냐 하면 이런 표면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표면을 만들고자 하는 것인데, 이 표면 위에, 이렇게 만든 표면 위에 칠을 해주는 것이죠. 칠을 해서 이 나무의 표면도 보호를 하고, 또 원하는 색상을 입혀서 더 예쁘게, 혹은 어떤 표시를 남기거나 새기기 위해서 칠을 하는 것입니다. 칠을 할 때는 대패질이 된 표면이 가장 칠하기가 좋습니다. 칠을 해 놓고 나면 이런 표면의 모양 그대로 보입니다. 색깔이 물론 칠해져 있기 때문에 거칠 어떤 표면을 보는 것과는 다르게 보이지만, 하고 나서도 칠을 한 모양새는 똑같이 이렇게 표면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칠을 하려면 칠을 하는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칠을 하는 목적도 칠을 해서 대패질 한 것 같은 표면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대패질 한 것 같은 표면을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칠을 합니다. 이 간격을 이제 도막이라고 하죠. 도막. 칠의 두께. 도막이라고 하는데, 그냥 붓으로만 바르면, 자, 이런 표면에 그냥 붓으로만 바르면 이렇게 칠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칠을 모양을 만들려면 두껍게 칠을 해야 되겠죠. 그냥 이렇게 해놓고 이 면을 똑바로 맞추려고 하면 칠이 벗겨져 나가거나 나무 표면이 칠을 했는데도 드러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칠을 한 다음에는 그 표면을 사포를 가지고 문질러서 면을 맞춥니다. 편편하게. 자, 이런 경우에 사포질을 하면 또 칠을 한 것이 깎여 나가는데요. 사포에 의해서 깎여 나갑니다. 깎여 나가더라도 나무의 표면이 드러나지 않게끔 그 정도의 두께로 칠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칠은 기본 2번 이상 칠을 해줘야 합니다. 2번 이상. 2번 이상 칠을 합니다. 칠을 할 때. 그래서 한 번 칠해서 면을 벗겨내고 삭삭 사포질해서 다 벗겨내는 건 아닙니다만 삭삭 벗겨내고 그 다음 또 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칠해서 완전히 수평면을 맞출 수 있게 칠의 양과 칠을 할 횟수를 계산을 해서 그렇게 칠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런 계산은 여러분들이 만든 작품을 가지고 그렇게 칠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아시게 됩니다. 꼭 뭐 표면이 얼마니까
뭐 몇 cc의 칠이 필요하다 이런 계산까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칠하기 전에 표면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대패질이 된 상태. 이렇게 삐쭉삐쭉삐쭉. 이거 뭐냐면은 그 나무의 세포, 즉 쉽게 설명하자면 그 일종의 솜털처럼 느껴지는 나무의 그 세포들입니다. 삐쭉 올라와 있어서 바람이 불면 갈대가 이렇게 누웠다가 이렇게 누웠다 하는 것처럼 떨어지지 않고 계속 이렇게 흔들흔들 하면서 남아 있습니다. 표면에. 이것을 사포질을 해주면 조금 낫죠. 많이 깎여 나가니까 이렇게 울퉁불퉁해도 표면도 좀 깎여 나갑니다. 하지만 솜털로 느껴지는 이런 나무의 세포들은 거스름이가 되어서 남아 있습니다. 대패는 그것을 싹 깎아 없애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표면에 기본적으로 칠을 해서, 즉 도장을 해서 쓰게 됩니다. 쓰게 되는데, 자, 첫 번째 칠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붓이 지나가면서 이만큼의 도막을 만듭니다. 이렇게 도막을 만듭니다. 이런 도막을 만들고 일정 기간, 일정 시간이 지나면 굳어지게 되죠. 굳게 됩니다. 굳으면 그 다음에 이 위에 사포질을 합니다. 사포질을 해서 이만큼을 없애줍니다. 칠 위에 마르고 나면 사포질을 하면서 없어집니다. 그러면 표면이 칠하지 않았던 때보다는 조금 더 편편해지겠죠. 좀 더 편편해지고 그 다음에 사포질 하면서 생긴 이 도막의 가루들, 칠을 했으니까 칠이 굳으면서 생긴 그 표면을 긁었기 때문에, 사포를 긁었기 때문에 가루들도 생깁니다. 그런 가루들도 남아있고, 하지만 삐쭉삐쭉 나와있던 나무 표면의 거스름이들은 많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칠이 굳어버리고 나면 이만큼의 거스름이가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칠 속에 묻혀버리죠. 자, 이렇게 해서 1차적으로 처음 칠한 칠은 1차 도막을 만듭니다. 그래도 그 위로 삐쭉삐쭉 나와 있는 거스름이들이 또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칠을 하면 약간 표면이 좀 더 편편해진 표면에 또 칠을 합니다. 칠을 해서 다시 칠을 하면서 좀 더 도막이 두꺼워지고 또 좀 더 편편해집니다. 칠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마르기 전까지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조금 흐릅니다. 약간 흐르면서 칠이 틈을 메꿔줍니다. 점점 높낮이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미세한 높낮이를 메꿔주면서 메꾸고 나면 굳어버리죠. 그렇게 해서 이제 표면을 또 만듭니다. 그 다음에는 사포질을 또 하게 되는데 첫 번째 했던 사포질보다 더 고운 사포질, 우리가 만드는 이 집성 판자로 만드는 그 작품들에 대해서는 초벌에서는 사포의 번호가 약 220번 정도, 220번이나 그 이상 정도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사포질을. 처음 칠하는 것을 초벌이라고 합니다. 초벌. 두 번째 칠하는 것을 재벌이라고 합니다. 재벌.
첫 번째 칠, 두 번째 칠 그렇게 부르시면 편하실 겁니다. 두 번째 칠을 할 때는 300번 이상 이렇게 하면 거의 두 번째 칠을 하기 때문에 처음 칠에서 혹시 빠진 부분들 붓이 지나갔지만 마르지 않고 있을 때는 몰랐다가 칠이 다 마르고 나면 미처 다 칠이 안 되고 군데군데 빠진 부분들이 보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다시 막아주기 위해서 최소 2번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칠은 이제 이렇게 해서 마지막 남아있던 삐쭉삐쭉 남아있던 거스름이들까지 다 정리가 되고 나면 완전히 편편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이제 세 번째 칠입니다. 자, 이렇게 칠을 합니다. 나무의 표면을 완전히 편편하게 해주고 더 예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기도 합니다. 또 먼지가 묻지 않고 이 위에 또 칠을 하면 더 효과가 좋습니다. 칠은 여러분 할수록 칠의 효과가 더 나타납니다. 하지만 너무 두껍게 칠하는 것도 또 좋지가 않습니다. 필요 이상 두껍게 할 필요는 없고 이렇게 해서 칠을 적어도 3번 정도 나눠서 칠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가 되었든 네 번째가 되었든 마지막 칠을 사포질 할 때는 400번 이상의 사포가 좋습니다. 이때는 종이 사포로 해주시면 더 좋고요. 천으로 된 사포보다 종이로 된 사포가 좀 더 부드럽습니다. 나무에 칠하기 좋은 칠감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인 옷칠 외에 보통 일상에서 보는 칠들은 거의 대부분 나무에 접착이 잘 됩니다. 도막이 잘 오르고 나무에 칠하기가 좋은 칠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페인트나 칠감을 가를 때 유성, 수성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수성은 그야말로 물에 이렇게 타서 쓰면 칠이 묽어지고 붓질하기가 좋은 그런 칠이죠. 물을 용재로 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칠들. 그리고 유성은 그 칠에 맞는 신나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서 나옵니다. 녹여 쓸 수 있는. 그래서 유성은 그 칠가 원재 자체에 원재료 자체에 그 휘발성 그 기름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 기름이 휘발되면서 금방 마르죠. 하지만 칠이 칠하는 도중에 마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에 맞는 신나를 섞어서 쓰게 됩니다. 신나 또한 증발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칠하는 속도를 잘 조절해서 해야 됩니다. 칠하는 속도와 칠의 양을 잘 조절해서 해야 되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미술학원에서 많이 쓰는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아크릴 물감입니다. 아크릴 물감 좋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천연 황토 벽지 그래서 나온 제품인데 벽지의 역할을 하는 페인트다 이제 이런 뜻의 상품인데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이것도 수성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수용성 메탈학 뭐 이렇게 써 있는 제품입니다. 이것은 금분칠입니다. 금 색깔 효과가 나는. 이것은 조색 잉크들, 수성 페인트에 쓰는 조색제 잉크들입니다. 이것은 3,000원이라고 가격이 써 있네요. 물감들. 이것도 이제 아크릴 물감인데 튜브에 담겨 있는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그림 그릴 때 쓰는 겁니다. 뭐 초등학생, 중학생 뭐 꼭 쓰라는 법은 없지만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천연 페인트라고 되게 친환경 페인트라고 되게 인터넷에 많이 소개되고 있는 이것도 수성입니다. 유성을 기피하는 이유는 냄새가 너무 독하죠. 그 신나 냄새를 많이 맡으면 기관지도 그렇고 식도도 그렇고 세포들이 다칩니다.
상하게 되고 내가 어지러움도 느끼고 구토도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비위가 좀 약하신 분들은 수성 페인트일지라도 그 페인트의 냄새를 역겨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한테 맞는 페인트를 써야 됩니다. 골라서 그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아무 냄새도 나지 않고 식용 색소를 이용해서 만든 페인트가 있습니다. 입에 들어가도 아무 이상이 없는 그런 페인트까지도 있는데 대량으로 구하기는 쉽지 않죠. 좀 비싸니까. 그리고 펜톤이라는 글자가 있는데요. 이 펜톤은 미국의 색깔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펜톤. 세상에 보이는 모든 색깔을 지배하고 싶어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펜톤이 색상의 기준이 될 정도로 색깔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한 거의 권력이다시피 한 힘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펜톤에 대해서도 검색을 하거나 혹은 책자를 통해서든 공부를 해보시면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수프로라는 친환경 페인트. 페인트 KCC 페인트 가게에 가면 쉽게 구할 수 있는 칠들입니다. 이런 칠도 다 나무에는 적용이 잘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신나를 타서 쓰는 보통의 라카,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라카입니다. 이게 비교적 쌉니다. 그리고 신나가 또 따로 있어서 그걸 섞어 쓰게 되는데 원액을 그대로 쓰면 너무 빨리 굳습니다. 붓도 굳어버리고 칠도 그대로 굳어버리고 그래서 칠하기가 두 번, 세 번씩 칠하기가 불편합니다. 또 신나를 타서 쓰고 빨리 굳지 않도록 칠을 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그걸 조절해서 쓰면 됩니다. 그리고 그냥 넓은 표면에 칠을 해줄 때는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많이 보는 붓, 철물점에 가면 파는 붓 이거 쓰시면 됩니다. 이걸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런 붓들 가지고 그림을 그리시면 됩니다. 색깔 여러 가지 칠하시면 되고 그냥 일반 이런 페인트, 그냥 일반 이런 물감, 아크릴 물감도 나무에 접착이 아주 잘 됩니다. 그래서 그림 그리기 좋고 또 색을 칠하기 아주 좋습니다. 제소라고 여러분들 선호하고 쓰시는 분들 계신데 제소는 접착력을 좀 더 높여주는 나무 표면과 혹은 나무가 아니더라도 다음 색을 칠해야 되는 그 칠감과의 접착이 잘 되도록 해주는 역할을 주로 하는데 제소가 없이도 나무에는 굳이 제소를 따로 바르지 않더라도 발라야 될 그 칠이 있으면 그걸로 제소 역할 삼아 한번 바르시고 그 위에 두 번, 세 번 칠하시면 됩니다. 잘 붙여서 경화가 잘 되는지를 보고 다 굳어진 다음에 또 다음 작업을 하시면 되죠. 사포질을 하고 칠하고 또 사포질하고 칠하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토막을 자꾸 높여가면 됩니다. 페인트의 기본 원리는 기름 성분인 유분하고 그 다음에 안료가 실제 색상을 띠고 있는 안료가 섞여 있는 혼합된 형태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칠들 보면 투명한 성분이 위로 올라와 있고 안료가 가라앉아 있는 페인트들이 있습니다. 간혹 몇 번 칠하고 나서 오랫동안 집에 방치되어 있는 그런 칠들 보시면 그런 페인트들 보시면 그렇게 이제 분리가 돼서 있는 경우들을 보셨을 겁니다. 쓸 때마다 잘 섞어서 뚜껑 열기 전에 잘 흔들어서 쓰시면 크게 어려움 없이 집성 판재뿐만 아니라 합판이나 우리가 보통 특별하게 무슨 장인들의 작품이 아닌 이상은 얼마든지 일상생활에서 쓰는 우리 생활목공에서는 재미나게 작품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